그래서 답답해. 더 화가 나요. 내란을 일으킨 놈들을 단죄하자라고 해갖고 세운 정권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내란 세력들하고 대연합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 중에 국힘에서 어제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국힘 안에서도 현재 내부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언제 전당대회 한대? 일정이 있을 거 아니야. 올해 안에 해야 될 텐데. 아예 일정도 안 나와요, 얘들은. 기사 한번 보시죠.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조경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호 2년, 권영진 1년 6개월, 서범수 10개월. 예. 이렇게 징계를 내려가지고 이 의원들이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 부의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덕흠이 부의장에게 돈을 좀 쓰지 그랬어. 덕금이는 못 이기지. 수천억을 지네 가족 기업에게 몰아준 애인데 덕금이를 돈으로 어떻게 이겨? 덕금이 부의장에게 탈락하자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덕금이의 낙선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가 됐고요. 자, 권영진 의원, 이분 대구시장 하실 때 서울에서 출퇴근하신 분. 네, 저랑 같은 노원구가 낳은 6대 위대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KTX가 빨라. 네.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가 됐고요. 멱살까지 잡아. 진종호 의원은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을 도운 점, 그리고 서범수 진종호 의원은 국회 간담회에서 실언 등이 사유로 명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돌려차기. 예. 그러니까 사격 선수를 옛날 태권도 선수 문도리 줄 알고 총 쏘는 사람한테 돌려차기 한번 해보라 그런 거야. 돌려차기 피해자 앞에서 세상에. 그러니까 돌려차기 피해자 앞에서 모셔놓고. 그러니까 뭐 체육을 하면 기본적으로 돌려차기는 다 하는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얘는 진정호가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뭐 그런 것만 하나? 아니 진정호도 아시아에서 아마 금메달이 제일 많은 그 선수이든가 그럴 거예요. 그 동계올림픽이고 하계올림픽에서는 최대?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딴 진짜 60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도.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정치를 한다고. 연금만 갖고도 편안하게 먹고 살 텐데 사격 지도자만 해도 편안하게 대한민국 아니 세계 역사에 가장 총 잘 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왜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돌려차기를 해봐라 말아라 이 소리를 듣고 자빠졌냐고. 그리고 왜 선택은 또 한동훈인 거냐고. 한동훈한테 뭐 약점을 잡혔나?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징계까지 받았잖아요. 다음 총선 못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어디서 데려갈 것인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 설마! 왜냐면 특히나 설마! 아니지. 왜냐면 말이 있었잖아. 왜? 조경태는 복귀한단 말이 그 총선 지선 직전에도 계속 돌았던 사람이야. 조경태는 해수부 장관 썰이 있었죠. 네. 그래서 조경태가 몇몇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세옹지마처럼 가출했던 말이 다른 말들 달고 들어오는 것처럼 조경태가 몇 달고 들어온다. 그래서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부터 자리 준비하고 난리가 있었다고. 접촉도 하고 그랬어. 민주당 실무진에서. 근데 차기가 없어진 이 입장이라고 치면 당연히 복귀가 이제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복귀라니 세상에. 조경태가 국진당 의원 영입위원장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한동혁이한테 쫓겨나고 있는 장동혁이지 참. 장동혁이한테 쫓겨나고 있는 친한계 내지는 반장동혁파 국회의원들을 추수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으로 하나도 안 반가워. 진짜. 진짜 그렇게 될까 봐 겁난다, 진짜. 근데 난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약에 막 정부에서 영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에서 진짜 영입을 한다거나 그러면 더 난리가 날 텐데. 우리 지지자들은 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더 왼쪽으로 가도 지금 이러고 팔짱 끼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러고 있는데 더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자기네들 망하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니들이 뭘 할 수 있어? 최고위원 3명 가지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들을 경선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경선 안 할 거야? 그리고 총선에서 표 안 받을 거야?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이제. 왜냐면, 아니, 이게 앞으로 지들이 연합할당은, 아니, 민주당, 난 진짜 생각하기 싫은데, 와,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갖고 나오면, 어? 그러면 무적 아닌가? 대한민국 어느 선거구를 가든지 간에? 그래서 구조적 다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그거예요. 지금 있는 3당 연합보다 더 심한 거지. 3당 연합 때도 야당은 있었어. 통일민주당은 있었다고. 와, 근데 이거는요, 여야가, 무려 270석을 가진 애들이 합당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렇게는 안 되겠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믿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지. 자, 둘 다 똑같아. 둘 다 자기 지지층한테서 절반쯤 버림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기존에 이탈한 코어 지지층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야,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 너랑 나랑 손잡자. 그래갖고 우리가 손잡아서 단일 후보 내면 나머지 남아있는 소수나 시민정당들이나 소수정당들하고 표싸움 하는 데는 이미 우리가 조직표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아니, 그래서 지금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검찰에 잘 보여서 검찰권을 쥐고, 말 안 듣는 애들 검찰로 쑤셔가지고, 야, 말 들어. 우리 저기 개헌하게. 라고 해서 검찰을 수사권을 남겨두자는 그런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구조적 다수에 의한 의원 내각제가 이제는 진짜로 걔네들이 걔네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카드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건 미친놈들 아니면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동혁도 국진당을 절반으로 지금 나눠버린 거고 김민석도 민주당을 절반으로 나눠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야.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치면 대한민국 정치는요. 우리가 일본의 다민당의 60년 독재 이거는 될 것도 아닌 거야. 야합도 이런 야합이 있을 수가 없는 야합이 지금 준비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신호탄이 터진 게 아닌가 싶은 거야. 왜 급해요? 얼마 안 남았거든. 총선 2년밖에 안 남았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이해찬 대표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게 좀 급진적으로 더 진행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생각해보면, 그 전부터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 내각제 얘기랑 그런 얘기를, 경고하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왜 얘기하는지 몰랐거든. 그때 1월 달인가 그래요. 1월 달에도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왜 저런 일본 내각제 같은 거는 이해찬 정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지? 하면, 그 1월 달에도 이미 그거를 약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 지금 기득권을 지키고 있고, 국진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헤게모니를 우리가 쥐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둠의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다시는 민주정한테 정권을 넘기지 않고, 앞으로 자기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꼭두각시 정치, 정당을 만들어내는 최선의 방법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힘없는 김민석과 장동혁을 뒤흔들어갖고 얘네들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200석 이상의 거대 정당을 만들고 개헌을 통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권을 국회에 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사실은 국민투표예요. 우리나라가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그
개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헌법이 돼 있잖아. 음. 그 조항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지금 연성헌법이라는 거야. 부분적으로 국민투표 없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게 일창고고, 그게 가능해지면 이와 같은 야합질이라든지 의원내각제 아니면 뭐 중임제를 앞에 내세운 그 연동형, 그러니까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를 연동형으로 하는 이와 같은 개헌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특허를 안 거치고 지네들끼리 결정해 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 시나리오를 완성하려면 그걸 2년 안에 하려 그러면 지금부터도 바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 개혁도 안 돼야 되고 그렇게 치면 당연히 안 돼야죠. 뭔가 이렇게 협박을 협박질을 하려면 하고 기존의 수사권이나 또는 언론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뭐 길들여야 되는 애들을 손봐주기 위해서는 검찰의 캐비넷과 사법제도, 그러니까 구속을 하든 기소를 하든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단 구속하고 기소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걸어놓으면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쓰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찬성을 한다고? 우리 대통령이 그 안을 받아들여갖고 혹시라도 그걸 고려하고 있다고? 상상도 하기 싫은 상상이지만 끔찍하다. 그럼 진짜 이제는 진짜로 이걸 걱정하고 의심해 볼 때가 됐다는 거야, 진짜로. 왜? 지금 있는 정치가 너무 개판이고 너무 인기 없고 너무 지도력 없는 놈한테 거대 양당, 여야 1, 2당의 권력이 전부 다 흡수돼 버렸기 때문인 거죠. 이 두 놈을 어떤 형태로든지 말하자면 이 한 자리에 앉혀갖고 합의를 놓게 되면 이런 거지. 장동혁 네가 총리하고 김민석 내가 대통령 할게. 그러니까 우리 합쳐갖고 헌법 개헌하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봐진다니까. 이건 그렇게 되면 진짜 내란이에요, 이거는. 쿠데타지. 이건 진짜로 사법 쿠데타입니다. 이게 진짜 사법 쿠데타인 거예요. 나는 이제 물리적인 군인을 동원해서 뭐 경찰을 동원해서 국방부나 행안부가 뭐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하는 개헌, 이거는 이미 물리적으로도 또 뭐 어떤 형태로든지 불가한 거고,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가 연성헌법 도입과 내각제 내지는 연임제를 전제로 한 병합형, 그러니까 내각과 대통령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요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요게 핵심 코어 그룹들한테는 어느 정도 의견 내지는 계획이 전달되고 또 진행 중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이제는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지자나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 장동혁이 이거 하는 것도 폭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냅두잖아. 장동혁 편을 들어주는 놈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양당에 다 당대표 말 듣는 애들만 남긴다. 그 애들만 남겨가지고도 충분하니까. 뭔가 할 수 있다. 200석만 어떻게든 엮으면 되니까. 그래서 진짜 무섭네. 무서운 시나리오가 진짜 무섭네. 지금 상상이지만 송 작가가 윤건희 정권 들어올 때 이미 대통령실로 옮기는 것 자체가 쿠데타의 준비다. 그 국방부하고 묶어갖고 군사 쿠데타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저 무리한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 나보러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랬어. 너무 심하게 나간다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계엄이 일어나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냐고. 근데 걔네들은 이미 그걸 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 때부터 보고보살 같은 애를 세워가지고 노사원 같은 애를 세워가지고 차기 2, 3년 동안에 군 인사를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뭐. 이것도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면에서 진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짐들이 생기면 계속 의심을 해봐야 돼요. 계엄 있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국군의 날 행사한다고 자꾸 헬기 띄워가지고 윤석열 공수부대 훈련하는데 저거 낙하해갖고 국회나 청와대 같은데 낙하해갖고 점령하려고 하는 훈련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 결국 그렇게 됐잖아.
10월 달에 열병식 한다고 군인들을 3월 달부터 계속 뭐 동원하고, 한밤중에 전방부대에 있던 장갑차가, 이 시내까지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것들 연습했었을 때, 이거 100% 쿠데타 연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아무도 그때는 안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기우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아니 다른 카드가 있어. 이거 아니고도 김민석이 집권할 카드가 있어. 차기 또 대통령이 될 카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차선 카드로 놓겠지. 근데 이제 그 카드가 없어. 지지율이 너무 또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카드가 날아간 거야 이미. 차기에 김민석이 대권 후보가 되는 카드가 없어졌어. 그럼 가지고 있는 2년 당권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할 동업자들은 민주당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동혁이를 불러가지고 손을 잡아야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